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김만배 추가 구속 예감에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달라라는 소식입니다. 대장동 비리 수사 재판을 받은 김만배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에 자신의 구속영장을 막아달라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의 소개로 김만배의 법률 대리를 맡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김만배의 집사 역할을 하면서 김만배와 범죄수익 은닉 공모자들 사이에서 창구로 활용된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남이 소개줬던 변호사를 통해서 집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면서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5일 한국일보가 분석한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대장동 수사가 임박한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카페에서 김수남 전 총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엿새 뒤에 김만배 씨는 김수남 전 총장으로부터 검찰 간부 출신 A 변호사 등 김수남 전 총장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2022년 4, 5월 A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수남 전 총장이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고,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석방되지 않았고 수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추징보전 대비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검찰 수사 초기부터 A 변호사 등과 기민하게 대응했고, 측근들을 통해 390억 원대 범죄수익 은닉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김만배 씨는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2021년 9월 29일 측근인 최우양 씨와 통화하며 A 변호사에게 검찰의 추징보전에 따른 계좌 동결에 대비해 화천대유로부터 500억 원을 배당받는 방안을 논의토록 지시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며칠 뒤 A 변호사에게 검찰의 재산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그러나 측근인 이한성 씨에게 500억 원 배당을 지시하고 수원시 오목천동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8월부터 알박기로 농지를 사들이면서 대장동 같은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김만배 씨는 지난해 5, 6월 경기도 2급 공무원인 AI산업전략관 K씨와 검사장 출신 B변호사 등과 함께 오목천동 일대 개발을 추진하며 B변호사 등에게 신설법인의 지분을 줄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씨는 평소 김만배 씨 도움으로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세무 동향 파악의 정치권 창구도. A 변호사는 2021년 11월 4일 김만배 씨가 구속된 뒤 수시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성남시 인사들의 수사 상황과 부동산 개발 인허가 진행 상황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변호사는 김만배 씨 측근 이한성 최우양의 범죄수익 은닉 및 처분과 관련한 보고사항을 김만배 씨에게 전하고 김만배 씨 지시를 다시 측근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A 변호사는 세무조사 동향도 파악해 김만배 씨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김만배 씨의 정치권 대화 창구 역할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만배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A 변호사는 이후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 마라. 정진상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정치권 인사의 메시지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씨를 상대로 김만배 씨와 연 20회 이상 통화한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A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무렵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 나오자 대선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화도 나눴다고도 합니다. A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산 은닉 등에 불법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치권과 연락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A 변호사를 입건하진 않았지만 향후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범죄 혐의가 있어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김수남도 자연스럽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조사도 받게 되고 나머지 50억 클럽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다. 어쨌든 대장동 관련 인물 이재명, 김만배, 김수남 등은 폭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사진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느냐고 묻자 서로 다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428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저희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또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처럼 맹목적이었던 자신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 진술하게 된 계기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이재명 대표 측이 보낸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냈다며 찾아왔는데 제 변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와 상황을 많이 물었다며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는데 나중에 보니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